안녕하세요. 벌써 27년입니다. 27년 대비로 26년도 여러분 스케줄 어떻게 정할지 저랑 같이 가시죠. 승진 경정 헌법입니다. 물론 승진 시험을 통한 승진 요게 기회가 많이 줄긴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제 30%로 낮아지긴 했어도요. 어찌됐든 기회는 잡아야죠. 아무리 한 명을 뽑는다 해도 나는 붙는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너 줄었으니까 뭐 나는 해도 안 되겠지. 이런 마인드로 가지시면요. 벌써 한번 접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한 발자국 나아가서 시작해도 모자라는 판국에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시작하는 거는 조금 안 좋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승진시험, 일을 하시면서 승진시험까지 준비하시고 또 제 나이쯤 되는 전후 관계에 이렇게 약간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롭게 진짜 공부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거예요. 자, 직업적인 문제도 있고 또 가정사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1년간 차곡차곡 준비해서 자, 내년도 1월 달에 있을 시험 대비를 위해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조력자, 도움자 역할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랑 따라오세요. 저랑 같이 하세요. 혼자 하시면 어떻게 할지 또는 아시는 분들도 막막하잖아요. 길잖아요. 저랑 같이 가시면서 하나 둘씩 차근차근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95점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냥 다 얄팍하게 턱걸이로 이런 그런 공부는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다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커리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경찰 승진, 그것도 경정 승진에 관한 헌법 자세히 살펴볼게요. 승진 시험에서 여전히 헌법은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영역도 있어요. 올해 문제가요, 작년에 비해서 통치구조가 한 문제 더 늘었고요. 기본권이 그만큼 이제 한 문제 줄었고, 그다음에 앞에 총론, 그러니까 기본권 총론편까지 문제가 조금 더 퍼센티지가 조금씩 늘었어요.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이 조금 줄고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권 판례로 인해서 이거는 합헌이다, 위헌이다, 침해다, 침해 아니다 이런 판례보다는 조금 개념적인 판례 조문이나 또는 판례나 조문이나 이런 거에 근간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요게 요즘 헌법의 추세예요.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추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 쉽다라고 했는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출원 인원이 줄다 보니까요. 자, 여전히 헌법이 고민이라면 누구다? 정인영이다. 프라임이다. 가보시죠. 전반적으로요. 일단은 26년도에 올해 1월 달에 1월 30일에 있었던 문제, 요거 출제,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정인영 헌법이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점수는 만점? 95점 이상 맞으셔야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저랑 같이 논의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해하는 공통적인 사안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가셔야죠. 26년도 경찰 승진시험 경정 문제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어요. 많은 분들이 체감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물론 개중에 열심히 준비하셔갖고 무난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라고 바라보면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헌법 통론, 그래갖고 총론 앞부분이죠. 그래서 원리, 원칙, 제도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세 문제, 그러니까 통론, 원리, 원칙, 제도 중에 원리, 제도 앞에까지 세 문제 뭐 나왔냐고요? 뒤에 이제 또 그 문제 자세히 분석했어요. 요게 원래 두 문제였는데 작년에 올해 한 문제가 더 늘었어요. 그 다음에 제도 문제, 제도도 세 문제였는데 한 문제가 또 늘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앞부분의 비중이 조금씩 는다. 요거 두 문제였는데 두 문제나 늘었죠. 는다. 이런 걸 추세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권 총론, 여기도 한 문제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파트에서 세 문제, 네 문제가 느니까 앞부분이 조금 중시되는 거 아니냐? 이제 무시하고 넘어갈 분야는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가 뭐 자 기본권을 침해했다, 침해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만 보시면 안 돼요.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기본권 총론 문제까지는 늘었지만 포괄적 기본권은 뭐 별반 차이가 없이 2문제. 그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이 좀 줄었어요. 13문제. 예전에는 뭐 14문제, 15문제 이렇게 늘었다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참여적 기본권도 4문제에서 3문제로, 사회적 기본권도 3문제로 이런 식으로 갖고 조금씩 퍼센티지가 기본권이 줄면서 앞부분이 늘고 그다음에 통치 구조가 7문제에서 8문제로 조금 늘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앞쪽으로 조금 쏠리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면 어려워요, 시험이. 그러면 전반적으로 26년에 있었던 1월 달에 있었던 승지 문제에서 영역별 출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헌법 통론에서는 1번 문제가 관습헌법이었어요. 관습헌법 한참 안 나오다가 요즘에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국회지 8급 문제에서 통으로 나오더니 올해도 자, 승진 문제에서 1번 문제로 통으로 나왔어요. 물론 기본적인 내용만 아셔도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앞부분이니까요. 그래도 안 나오던 내용이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자 수험생들이 이거 안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차치했다가 요번에 조금 당황하신 문제가 아닐까. 그에 반해서 이제 헌법 개정 절차라든지 헌정사는 특히 헌정사 안 보던 내용이 나와서 곤란했어요. 헌법 개정 절차는 무난했고요. 2번째, 지도 원리요. 자, 법치주의 원리, 이거요, 이거. 이런 것들은 늘 나왔는데, 올해는 법치주의 원리에서 명확성 원칙이 아니라 소비법 금지 원칙. 요걸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는요, 기본적인 제도적 보장에 관한 기본 논리, 기본 원리, 기본 이념. 그러고 나서 정당 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헌정당 강제예산 절차 문제. 이런 식으로 자 제도 원리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 총론 좀 늘었다고 했죠. 주체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갈등 문제 나왔고요. 제한 문제 나오고요. 늘 나왔잖아요. 특히 기본권 보호, 작년에 탄소 기본법에 따라서 이 문제를 내더니 올해도 기본권 보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점점 늘고 있어요, 앞부분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본권 강론으로 들어가셔야죠. 포괄적 기본권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조, 평등권 늘 나오던 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자유권적 기본권, 자, 신체의 자유, 요게 좀 줄었어요. 예전에 여기에서 한 5문제, 6문제 나왔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12조 4항, 12조 2항, 영장, 12조 3항, 무죄 추정 원칙, 27조 4항이었고 4문제가 출제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생활 영역에서 시작은 했지만 독자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유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 양심, 종교 여기까지 사생활.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여기에 정보 공개 청구권, 알 권리와 집회 그래갖고 모두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4문제 사전 검열까지. 그래서 마지막 자유권의 막내죠. 재산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표현의 자유 4문제. 그다음에 신체의 자유 4문제. 그래서 나머지 통신, 양심, 종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생활에 걸쳐서 재산권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모두 13문제가 출제됐어요. 아무래도 기본권 파트가 조금 줄었어요. 그 다음에 참여적 기본권, 선거, 공무단위권, 선자가 잘못 들은 공무단위권, 그 다음에 청원권, 재판청권, 공무단위권 25조, 청원권 26조, 재판청권 27조, 25, 26, 27. 딱 순서대로 나오긴 했으나 나머지 국가배상, 작년에 국가배상 청구권 나왔는데 올해는 그런 나머지 청구권적 기본권은 좀 줄어서 3문제 출제됐습니다. 사회적 기본권, 요즘에 많이 각광 또는 부각됐었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교육, 그 다음에 근로 3권,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33조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무난하게 난 것 같지만 좀 기본권은 줄어들었다. 마지막 통치구조가 한 문제 늘었어요. 헌법재판소판이 2문제였었는데 올해 3문제로 늘어났습니다. 어려워요. 헌법재판소판 나오면요. 아무래도 위헌법률 심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인 절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권한쟁의가 나와서 3문제 그런 식으로 헌법재판소편이 한 문제가 늘었어요. 나머지 이제 국회 2문제, 대통령, 국가기관, 행정부 2문제, 사법부, 법원, 기관 그리고 한 문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머지 해갖고 모두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통치구조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은 차지하지 않아요. 가령요. 국가직 7급 문제 올해 1월 달에 추가 모집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25문제인데요. 거긴 25문제. 근데 14문제가 제도하고 통치구조가 14문제였어요. 아니 25문제에서 14문제가 통치구조하고 제도 문제면 솔직히 11문제 갖고 기본권 총론, 기본권 강론, 그 다음에 헌법 통론까지 냈으니까 기본권 문제가 채 다 6문제, 7문제밖에 안 나온
이런 아주 기이한 현상이 다른 영역에서 많은데 아직까지 승진 문제에서는 통치구조 퍼센티지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통치구조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치구조 포기하시면 고득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득점을 하시려면 안전하게 합격을 하시려면 통치구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문제에 조금 출제 경향을 봤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경찰 승진 헌법 타 시험하고 조금 전에 다른 거 조금 말씀드렸어요. 통치구조가 조금 분량은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치구조를 무시하면 고득점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느냐?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저 통치구조 아주 자신 있거든요. 그러면 통치구조 난이도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그렇게 난이도 높진 않지만 많이 준비 안 하시니까 힘들어요.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제가 통치구조 아주 요약, 정리, 암기 완전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총론과 이론 관련 판례 문제. 아무래도 요즘에 추세가 총론과 이론이 많이 나오는 점점 증가되는 이런 추세예요. 예전처럼 그냥 판례, 합헌, 위헌, 기본권 침해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는 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간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동작, 연유가 된 키워드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학습할 거예요. 마지막, 자 최신 판례. 올해는 최신 판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최신 판례, 물론 1월 29일 날 있었던 정당의 처지조항 해갖고 5석 3% 이게 드디어 위헌 결정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어요. 왜? 출제 기간이 아무래도 출제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 결정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런 판례가 많이 없었어요. 25년에. 그러다 보니까 최신 판례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한두 문제 나오니까 그걸 위해서 준비한다? 내년에 더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따라 하시면 든든하실 거려 아마 안정적으로 헌법에 관해서는 확실합니다. 자, 그럼 27년 경찰 승진 헌법 점수 목표는 저는 만점은 아니어도 95점. 저랑 같이 하시죠.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헌법의 고득점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95점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 저는 헌법 강의를 거의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16년째 하다 보니까 물론 또 그 전에 공부는 개인적인 공부였고요. 그러니까 이쪽 바닥에서 저만큼 노하우 가진 사람 많이 없어요. 16년의 노하우를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요약, 정리, 암기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섬세한 판례 조문 공부, 승진시험의 맞춤형 문제 잠에 빠른 진행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마 합격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단계를 제가 마련했어요. 이 4단계 어떻게 되냐고요? 먼저 이론 강의, 기출문제, 모의고사, 마지막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는 마지막 정리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론 조문 판례 빠르게 한다니까요. 제가 5월 달까지는 이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그래도 시험 되기 전까지 그래도 모르는 부분이나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부분을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완성해갖고 5월달 그래야 여러분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반복적으로 볼 수 있게 다는 아니더라도 그 필요한 부분이라도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게 제일 중요한 건 조문과 판례 이론의 융합입니다. 조문과 판례하고 겉도는 이론은 하지 않습니다. 이론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잖아요. 이론을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 조문과 판례가 조화롭게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뭐 이론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론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만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조문과 판례 위주로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핵심 이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는요. 제가 교재가 박문각에서 출판된 기본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기본 교재 그거 자 전자칠판을 통해서 학습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합격을 위한 필수 코스, 엄선된 문제, 정확한 해설. 여러분 올해 작년에 25년에도 저 모의고사 10회 40문제 쫙 12회 했어요. 12회. 아, 근데 너무 많다. 힘들다. 그래서 10회로 좀 간략하게 400문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하기 전에 기출문제부터 봐야죠. 많은 분들이 기출문제 한 권을 다 갖고 계세요. 또 이제까지 문제집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저랑 같이 하시면 깔끔하게 그냥
뭐 알아도 하고 모르면 더 열심히 하고 기출문제집 방문각에서 출간한 그래서 통치구 쪽까지 합치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자, 같이 하시면서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제가 기출문제는요 7월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공약입니다. 저 지키는 공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최신 문제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문제만 푸나요? 아니에요. 관련 묶음 판례, 묶음 암기 요거 선별할게요. 문제로 정리하는 실전용 팁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빈틈없이 다시 완벽한 실력을 여러분이 쌓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진행해야죠. 작년에 12회 했는데 올해는 10회 정도로 간략하고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실력에 굳건한 견고한 지지대를 만들어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10회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400문제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1000문제 넘게 다루고 자, 진도별 모의고사 400문제 다루면 1400문제 2문제 정도 하면 어디 가서 다른데 문제집 안 보셔도 돼요. 그래야 자 완성이 됩니다. 어이구. 자,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진짜 공부가 아웃풋인데 이 아웃풋 연습을 철저히 해야죠. 박스 문제 풀이 방법,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풀이 방법, 또는 속어법 방법.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테크닉도 전수해 드릴 테니까 실전 같은 연습을 저랑 같이 하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퍼즐입니다. 최신화 작업을 통해서 최신 판례 업그레이드를 통한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하고 마지막 마무리 강의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체적인 커리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시작과 마무리, 조문, 판례, 최종적 정리 저랑 같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학습이고 공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 과정에서 많이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도대체 경찰 승진 헌법, 아니 자 직장도 있고 경조사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어떻게 방법을 하나요? 저는 뭐 강의를 주로 많이 들으시라고 합니다. 뭐 문방사고 깔아놓고 자리 마련해놓고 그런 강의 말고요. 그냥 화장실 갈 때, 자 이동할 때, 밥 먹을 때 그냥 들으세요. 화면을 안 봐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랑 같이 하신다면 그러면서 정리는요 저에게 맡기세요. 제가 정리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그것만 옮겨 적으면서 자 네임노트나 또는 정리노트에다가 그것만 들고 다니면서 자주자주 보세요. 핸드폰, 유튜브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는 시간 1시간 줄이고 제 강의 듣는다. 이러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정리는요 정리형이 해준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엽적인 문제요.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지 않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믿어요.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랑 같이 하신다면 정말 수고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엽적인 문항에 대해서 든든합니다. 특히 통치구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완벽 정리해드려요. 이런 게 제가 준비한 여러분의 1년 커리 준비물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랑 같이 하실 거죠? 진짜 저 빨리빨리 진행해서 7월 달까지 기출문제 완성하고 9월 달까지 진도별 모의고사 완성한 다음에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 강의야 12월 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공약, 진실된 공약, 지켜질 공약을 말씀드렸어요. 같이 하신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합격 화이팅입니다. 프라임 합격입니다.